오늘은 제 계좌를 먼저 공개를 하고 이후 영상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노메딕스와 신라젠이 소폭 상승을 한 채로 마감을 해서 제 계좌도 아주 조금 오른 상태로 마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총 평가 금액은 182만원이고요. 계좌 수익률은 마이너스 7%인 상태인데 나노메딕스가 아직 마이너스 17% 수준이라서 아직 갈 길이 멀기는 한데, 이번 주 20일과 21일 날 미국 그래핀 박람회에 대한 호재를 시장에서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제 계좌 수익률도 상승 반전이 될지 아니면 좀 더 시간이 걸릴지 개인적으로 예의주시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100만원으로 1억 만들기를 도전하고 있는 평범한 직장인 주식 투자자 개포동 개미입니다. 영상을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제 매매 일지에 관련된 제가 생각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공감을 하신다면 응원을 해주신다는 차원에서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주의 시작에서 메지온을 비롯해서 장 후반에는 이 흑사병 테마주와 관련된 우정바이오까지 해서 바이오 테마에 대한 수급이 쏠림 현상과 또 악재로 작용할 수 있는, 투심의 악재로 작용할 수 있는 이벤트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진 하루였습니다. 저처럼 나노메딕스라는 그래핀 개별 테마 종목과 신라젠이라는 바이오 테마 한때 대장주였던 그런 종목들을, 지금은 HLB가 대장 종목이지만 이런 바이오 종목을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는 굉장히 이 메지온에 대한 움직임이 굉장히 HLB도 그렇지만 단기적으로 바이오 섹터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에 대해서 고민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역시도 오늘 굉장히 비중 있게 메지온의 움직임을 구경을 많이 해봤었고요. 분봉상으로 보면 시초서부터 하방 VI가 나왔다가 또 곧바로 상방 VI가 뜨더니 결국에는 다시 무너지면서 최저점까지도 찍고 좀 단기 요때 이제 단타를 하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도 고민을 많이 하긴 했지만 너무 위험 구간이라서 그러고 또 물려있는 상태에다가 추가로 자금 투자를 할 여력은 되지 않아서 그냥 구경만 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금요일날 신라젠의 좋은 움직임을 기대를 하면서 매수를 하기는 했지만, 결국에는 이 바이오가 10월달, 특히나 10월달서부터는 전체가 다 필룩스도 마찬가지지만 돌아가면서 급격한 상승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전체 섹터가 급등을 하는 장세에서는 나름 단기마다 주도 종목의 흐름이 무너지는 흐름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악영향을 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개미들의 투심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사실 메지온의 결과에 대한 해석들은 다들 많이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메이저 세력들은 당연히 악용을 하기 위해서 결국에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물량 뺏기가 시작됐구나 라고 보고는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이렇게 거꾸로 매달리는 식으로 해가지고 밀어서 내려버렸고, 내일도 밀릴 가능성이 있지만 그래도 단기적으로 수요일이나 목요일 정도를 기점으로 해서는 이게 단타가 됐든 다른 측면에 좀 해석에 따라 다르겠지만 어쨌든 기회가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기대 아닌 기대도 해보고 있습니다. 이런 메지온의 흐름도 있었고, 그리고 우정바이오라는 흑사병 테마주의
나름 대장인 것 같은 이런 종목들도 오늘 상한가를 기록을 했는데, 결국에는 이러한 수급의 이제 분산이 이루어지면서 전반적으로 개별 종목도 그렇고 다른 뭐 이 테마와 관련되지 않은 다른 섹터의 종목들도 그렇고 좀 전반적으로 후반부로 갈수록 힘을 잃는 그런 장세가 나타났습니다. 신라젠 같은 경우에는 오늘 장 초반에 굉장히 급등을 해서 순간적으로 저도 단타를 한번 끊어 갈까? 라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요. 다행스럽게도 금요일날 샀는데 당장 뭐 7% 8% 올라가는데 수익 중인데 바로 이렇게 수익이 나는 경우가 흔치 않은 뿐더러 게다가 그 폭도 7, 8%면 굉장히 많은 수준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걸 한번 먹고 시작을 할까 아니면 그냥 냅둘까 라고 생각을 하다가 저는 어쨌든 놔두자라고 판단을 했고요. 다행스럽게도 지금 21선 위에 있고 20일이 지금 18,385원이니까 뭐 18,400원 제 평단인 건데 제 평단을 종가 기준에서 깨트리면 절대 안 될 텐데 라고 계속 노심초사하는 마음으로 지켜봤는데 다행히 장중에 한 번 18,300원을 다녀왔더라고요. 그때는 제가 보질 못했는데 터치만 한번 하고 결국에는 600원, 650원, 700원, 750원 뭐 이렇게 계속 왔다 갔다 하더니 그래도 좀 다행스러운 18,650원으로 마감을 해줘서 좀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오늘 신라젠에 공매도 대차 상환 그러니까 이제 갚은 그 순위로 봤었을 때에도 이번에도 또 1등입니다. 신라젠이 오늘 상환만 80만 주를 했고 이 코스닥 시장에서 1등이 신라젠이고 2등이 셀트리온 헬스케어인데 신라젠이 지금 계속해서 공매도에 대한 상환을 지속을 하고 있는 것은 어찌됐든 굉장히 좋은 신호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지금 뭐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금요일하고는 좀 다르게 좀 전체적으로 계속 매도세가 있기는 했지만 프로그램이 이제 금요일날 대량 매수를 한 것에 비해서는 매도세가 심하지는 않아서 뭐 큰 영향은 없었던 걸로 안심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투자자 그래프인데요. 이 상태를 놓고 봤을 때 지금 신라젠이 10월 23일 날 이때 상한가를 찍고 흐름이 굉장히 좋았는데 이때쯤이거든요. 이때쯤일 때 뭔가 좀 이 흐름이 갈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미 이때부터 10월 달부터 지금 보시면 주가가 바닥을 찍고 급등해서 좀 횡보하다가 또 급등하고 횡보하다가 또 이제 급등을 하나 퀘스천 마크가 떠 있는 지금 시점인 건데 이거에 맞춰서 개인들은 지금 계속 사다가 팔고 또 팔고 개인은 이제 다시 좀 뭔가 어쨌든 파는 매도세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고 또 반대로 외국인은 열심히 또 사고 있고 기관 같은 경우에는 뭐 나름 뉴트럴이라고 봐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큰 움직임은 뭐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공매도 상환을 하면서 실제로 저가 매수를 하니까 이런 차트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런 그림이 계속해서 나타난다면 확률적으로 주가는 오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좀 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차트상으로 그냥 모양상의 좀 특이점을 조금 뭐 끼워 맞춰 보자면 지금 이때 10월 23일 날 상한가를 쳐서 그날 제가 영상도 찍은 적이 있는데
이 전날 이틀의 요 모양하고 지금 요 오늘까지 이 모양하고 좀 흡사한 모습. 이때는 60일선을 한 방에 뚫기 위해서 높지 않은 갭상승, 시초가가 2%대 정도, 뭐 2%도 작게나마 갭상승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2% 정도로 시가를 형성을 해서 그대로 뚫고 밀어 올리는, 거래량도 수반이 됐고, 물론 거래량으로 보았을 때는 지금 거래량이 턱없이 부족하기는 한데, 그래도 공매도 상환이라는 것과 프로그램 매수세를 이용을 한다면 정말 최고의 이제 희망 회로로 해석을 하자면 내일 신라젠이 상한가를 갈 수 있는 확률이 없지는 않다라고 좀 기대를 해보고 있고요. 물론 이제 상한가를 가도 어떤 그림을 그리느냐에 따라서 나름 내일 급등을 하면 팔고 그냥 단타를 하고 또 좀 흐름을 지켜볼지, 아니면 이제 오늘이 신호탄이다 이러면서 계속해서 보유를 해가는 게 맞을지는 계속해서 고민을 해볼 문제이긴 하지만, 지금 현재 자리에서는 나름 굉장히 기대가 좀 많이 되는 자리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 변수가 있다면 개인적으로 HLB가 지금 어쨌든 대장주의 자리를 꿰차고 있기 때문에 HLB가 무너지면 안 되고, 또 단기 이벤트로 매지온이 너무 심하게 차트가 다 깨부시고 내려가면서 매도세가 너무 강하면 뭐 신라젠이든 다른 여타 바이오 종목들도 다 같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지만 않는다면 나름 기준점으로 참고할 수 있는 자료로서 HLB와 매지온의 흐름이 나름 양호하다면 그런 전제 조건 하에 신라젠이 나름 그 공백을 차지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나름 지금 오늘, 특히 오늘 같은 경우에도 차트가 신라젠이 HLB를 그대로 따라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큰 이 바이오라는 섹터에서 2015년도 뭐 옛날에 바이오 섹터를 주도했었던 큰 상위 세력이 이번 특히나 10월을 기점으로 해서 HLB를 먼저, 뭐 옛날에는 뭐 한미약품, 뭐 한미사이언스 뭐 이런 것들 띄우듯이, 또 뭐 셀트리온도 마찬가지였고, 그러듯이 이번에는 HLB를 먼저 급등을 시켰고, 그 다음에 후속 종목으로 신라젠을 하고, 또 다음에 뭐 매지온도 하고 헬릭스미스도 하고 이런 식으로 나가주면 참 좋기는 할 텐데, 정말로 뭐 그런 타이밍을 계속해서 가져갈지, 아니면 이쯤에서 바이오는 좀 쉬고 갈지는 계속해서 좀 유의 깊게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계속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큰 틀에서 보면 느낌적인 느낌일 수는 있긴 하지만, 저는 HLB도 그렇고 신라젠도 그렇고 필룩스도 그렇고 지금 최근에 굉장히 상승이 많이 일어났던 이런, 그리고 또 한때 주도 종목이었던 바이오 대장주들의 세력은 뭐 혹은 조직은 다 같은 사람들이 아닐까라고 조금 그런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매지온만 유일하게 좀 다른 게, 매지온 같은 경우에는 옛날부터 일단 상장 유통 물량도 굉장히 적은 데다가, 매지온은 개인 투자자, 개인 큰손 투자자들이 굉장히 물량을 꽉 잡고 있기 때문에 뭐 나오는 물량도 굉장히 없고, 또 차트에서 느껴지시겠지만 굉장히 뭐 신봉자 분들도 많으시기 때문에 그만큼 기대가 크고 약에 대한 뭐 효능이나 믿음이 강한 거니까 당연한 현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이나 기관이나 이런 메이저 세력들의 입장에서 물량을 내놓게 하기 위해서라도 이렇게 더 크게 재료 소멸이야, 뭐 유의미한 의미 나오지 않았어, 이거는 실패나 마찬가지야, 어쨌든 시간이 걸려, 뭐 등등등등 여러 가지로 흔들어 대면서 물량을 내놓게 하기 위한 작전이 시작됐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지움 같은 경우에는 물량을 내놓게 하기 위해서라도 당분간은 굉장히 위로도 올리고 내리기도 하고 장중에 변동폭이 엄청나게 심한 움직임이 당분간은 나타날 것 같아서 뭐 매지원을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는 상황에 맞춰서 현명한 판단하시기를 바라고, 그 외에 이제 HLB라든지 기타 다른 뭐 저처럼 뭐 신라젠이라든지 이런 종목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어찌됐든 HLB의 움직임을 참고를 하면서, 현재 대장주가 흔들리면 당연히 다른 종목들은 같이 흔들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무너진다, 비가 온다, 바람이 너무 세다 싶으면 피해가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일 수 있는데, 과연 그런 일이 발생을 할지는 또 내일부터 해서 계속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나노메딕스에 대한 얘기를 이어서 할 건데요. 나노메딕스는 구글재즈하고 같이 볼 수밖에 없는데, 구글재즈가 일단은 오늘은 조금 쉬어가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나노메딕스 같은 경우에는 장 초반에 약간 오르나 싶기는 했었는데, 그래도 어쨌든 출렁거림이 계속 있으면서 좀 일단 분봉상으로는 내려가는 모습을 취하면서 마감이 되기는 했는데, 9,910원 정도를 지켜줬으면 좋았을 텐데, 뭐 어쨌든 그래도 21선 위에 있고 윗꼬리를 계속 달면서 어쨌든 상승 추세는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상승 추세를 유지할 수 있는 이유는 아무래도 당장 20일 날과 21일 날 대호재로 써먹을 수 있는 재료가 있기 때문에 그 기대감으로 인해서 버티고 있는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저도 그 재료를 기대를 하면서 지금 굉장히 크게 물렸지만 버티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스스로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저도 뭐 잘 됐으면 하는 바람이 크고요. 근데 이 회사는 뭐 다들 보셨겠지만 툭한라면 12 발행을 하는 회사라서, 또 오늘 이제 공시가 떴던 12 발행은 40억 가량이 21일 날 상장이 될 예정인데, 이번에는 좀 물량이 좀 크기는 해서 이것에 대해서 또 단기적으로 어떠한 흐름을 보일 것인가에 대해서 좀 고민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만약에 뭐 한 또 9,500원 정도까지 밀렸다가 갈 수도 있겠고, 아니면은 그냥 무시하고 뚫고 만원을 안착을 하는 모습을 보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호재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12 발행을 또 해버리는, 지금 계속 몇 번째 12 발행을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점점 뭐 무뎌지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신경을 안 쓸 수 없는 부분이라서, 아무쪼록 이 상승 추세를 계속 유지를 해주면서 좀 이 5일선을 21선을 강하게 뚫고 좀 갭상승을 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해야, 마치 이런 때처럼요, 이런 것처럼 좀 갭상승을 하는 모습이 보여야 좀 한 번에 15,000원도 찍고 다시 내려올지언정 이때 팔아야 되나 이런 좀 행복한 고민을 할 수가 있을 텐데, 밥은 거의 다 된 것 같은데 일단은 거래량이 너무 부족하고, 당연히 이 호재 재료를 기다리는 모습이라서 거래량도 같이 줄어든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구글재지도 똑같이 오늘 좀 조용하게 보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도 이제 당장 뭐 화요일, 수요일 뭐 2거래일, 3거래일만 기다리면 이게 크게 위로 가든 아니면 뭐 장중 변동폭이 또 엄청나든 뭐 이날처럼 뭐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들지만, 어찌됐든 뭐 저야 한 이만치 굉장히 꼭대기에 물려있는 사람이니까 어지간히 뚫고 갭상승하면서 거래량 실리면서 빡 뚫어지지 않으면 저는 뭐 플러스 돌아가는 상황이 아니니까, 이 지금 밑에서 뭐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그래도 항상 제가 강조를 하는 것은 뭐 제 스스로에 대한 내용이기도 하지만 비중 조절을 중요시하는 이렇게 중요시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믿고 있어서,
여러분들도 이제 비중 조절하시면서 현명한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영상이 오늘도 좀 길어졌는데 이번 주는 제가 개인적인 일정들 때문에 뭐 수요일도 그렇고 좀 며칠 영상을 못 올릴 가능성이 있는 한 주입니다. 아무쪼록 뭐 저를 따라하지는 마시고 저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종목들을 보유를 하고 있고 또 이런 제가 보유한 종목에 해당하는 섹터에 대해서는 이런 뷰를 가지고 있다라고 공유를 하는 그런 매매 일지에 가까운 영상이니까요. 공감이 되시고 많은 이제 이 매매를 하시는데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도 해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더 좋고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